선물 보따리, 선물 보따리. 내 선물은 아니고 우리 여기 원서팀에 있는 선생님 선물인데, 어저께 큰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를 다 원서를 하신 집이 있습니다. 근데 막내가 이제 MIT를 작년에 갔지. 그래가지고 한 학기 다니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학교 기념품들, 뭐 머그컵 같은 거, 커피컵 이런 것들 사와서 담당했던 선생님이 이제 나보고 주세요 하고 하는데 보관 중인데, 내가 가지고 싶은 되게 탐나네. 나도 받았는데 색깔을 미리 보고 잠깐 바꿔치기 할 걸 그랬나 하면서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진짜 바빴어. 여러분들은 겨울방학 때 이제 새해가 되는 요때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은 12월 한 15일부터 이 얼리가 발표가 나오고 난 후부터 이제 25년 사이클에 했던 원서 학생들의 레귤러 디시즌 원서 마감과 우리 90학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컨설팅 학생들을 겨울방학 때는 다 1대1 가족 미팅을 한단 말이야. 가을 학기에 있었던 일과 이제 우리는 겨울에 내년 여름 대비 계획, 그럼 여름에 무엇을 해서 어떻게 프로필 빌딩을 하면 좋은지 목소리 하도 많이 떠들었더니 요즘에 목소리가 같다 해가지고 다 1대1로 미팅을 막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게 또 팀이 또 이따만큼 돼. 원래 원서 써야 되는 우리 에세이 선생님한테 넘어온 에세이를 내가 다 마무리를 하고 원서에 올리고 또 부모님께 보고서도 써야 돼. 보고서 써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상 업무와 이제 시즌별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미팅이 많아지면서 시즌이 이제 26년도 컨설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신규 컨설팅까지 상담까지 해가지고 요즘에는 막 미팅이 하루에 한 개밖에 못 하걸라. 그러니까 우리 기존 팀 미팅 하나, 그다음에 신규 미팅 하나, 그다음 중간에는 내가 내 일을 해야 되니까 4주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미팅하고, 우리 토요일 일요일 날 저랑 만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긴 한데 와 되게 바쁘다. 이제 거의 끝났어. 어저께는 또 우리 얼리에서 디퍼가 나온 학생들과 디퍼 미팅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주말까지 바쁘게 해가지고는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겨울방학 알차게 보냈는지, 새 학기 시작하는데 준비는 잘 됐는지 궁금하고, 오늘은 원서를 쓰게 될 때 이제 뭐 예비 11학년, 지금 11학년들 예비 12학년들이 에세이를 쓸 때 생각,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학년이라도 부모님이라도 이 비디오를 보면서 나는 이런 걸로 에세이에 써야지 했는데 스토리로 그게 굵직하지 않겠네, 무게감이 없겠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빨리빨리 다른 경험을 찾고 다른 각도에서 좀 우리가 입시 준비를 들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이런 주제를 한번 찾아왔으니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출발합시다. 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라고 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성, 나의 성품, 성격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좀 제한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말고 서플멘털 에세이들, 학교별 에세이들하면 무슨 공부하고 싶어요, 무슨 전공하고 싶어요, 왜 우리 대학에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1, 2, 3번으로 시작이 되는데, 메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에세이에는 좀 나의 색깔, 나의 어떤 성품, 강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얘기는 일단 피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비즈니스 관련된 전공을 지원을 할 건데, 비즈니스 관련된 뭔가 일을 했다거나 인턴십을 했다거나 뭐 그 관련된 뭔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나의 성품과 나의 좋은 경험으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쓰지 말라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아시아인의 특징. 지겹다, 맨날 또 공부 얘기냐, 네 모범생 우등생 이 얘기냐, 또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냐로 평범해 보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공부 관련된,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얘기를 뺀 나머지 거에서 소재를 찾으면 좋겠어.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여러분? 넘어가 보자.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필살기입니다. 요 방법이 필살기인데 요게 해당이 되는 팀이 Always keeping us restless with the lights, keeping us restless with...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공감이야. 공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었어요, 이 힘든 역경을 이렇게 이겨냈어요를 얘기를 쓸 건데,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거는 과연 그렇게 힘들었나 이 사람이, 이렇게 의심을 사면 안 돼. 그러니까 다 공감이 될 수 있는, 요거는 좀 어려웠겠다, 요거를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공감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야 돼. 근데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거 남들이 다 공감하겠지라는 소재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뭐 몇 년, 2, 3년 전에 있었던 일로 역경에 대한 에세이를 이제 쓰고 그거에 대한 극복한 경험을 쓴다, 요런 토픽이 이제 카문의 에세이 7개 중에 하나의 제목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쓰는데, 자전거를 탈 줄을 몰랐는데 자전거를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힘들게 타는 거를 지금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배워서, 학교를 엄마 아빠가 라이드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자, 그래서 자기가 한 40분 1시간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통학을 하는데, 어떻게 라이드 방법이 없어서
그걸 자전거를 배워서 갔다. 자전거를 근데 타는 포비아가 있어서 자전거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전거 타는 거가 과연 그렇게 어려웠을까? 본인은 사고도 났고 어렸을 때 힘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은 잘 펼쳤는데 이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뒤집은 경험도 있고 개인 취미라든지 어떤 개인 취향들은 남들이 봤을 때 우와 너 특이한 경험이 있네 특별한 취미가 있네 good for you 근데 그게 너의 성격이라든지 너의 성장 과정을 내가 잘 이게 딱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다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퍼스널한 취미라든지 특이한 거를 쓰려고만 하는데 또 집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IB 프로그램들의 좋은 점과 단점 동시에 생각해 보면 HL 수업에서 Where do you go when your glass end up empty? Oh, I wanna know. Won't you let me know? 여기서 잠깐 개인적인 의견을 더해놓고 가볼까? 쌤은 여러 번 이런 비디오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대학 갈 때 내 카먼 에세이를 내가 안 썼네. 그때는 카운슬러가 선생님은 되게 작은 고등학교 나왔잖아. 한 클래스에 18명 졸업생이 나왔는데 18명을 2명의 카운슬러가 맡아. 10명이 안 돼. 한 선생이 칼리지에서. 이거 완전히 우리 ND 프랩보다도 작은 사이즈였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한 땅 한 땅 다 봐주는 거야. 근데 나는 카운슬러 미팅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야, 네 아이디어는 됐고 야, 선생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쓸 건데 너 어떠니? 그러면은 뭐 좀 쭈비쭈비 좀 무섭잖아. 선생님이 불편하고 어렵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 오케이, go away. 가라. 내가 쓸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한 1일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 이런 거 아니었어. 정말 종이로 프린트. 그 다음에 우리가 핸드라이팅을 해야 된다. 진짜 이러면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 핸드라이팅에서 타자 치고 있는데 타자 나는 안 했어. 선생님이 네 글씨 엉망진창이니까는 진짜 꼼꼼하게 써와. 그리고 연습으로 한번 써보고 옮겨. 왜냐면 그때는 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이 팜플렛으로 한 묶음만 배달돼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망치면 와이라우스로 지우고 그러고 쓰고 하면 덕지덕지 개판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깨끗하게 써야 되니까는 연필로 쓰고 그 위에 볼펜으로 쓰고 연필 아래에 있는 거 다 지우고 이거 뭔 말인지 알지? 막 그렇게 했던 시대 인간이다. 자,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써온 거 그냥 베끼기만 했네. 그런데 대학 가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에세이도 내 스스로 쓰고 뭐 원서도 뭘 하고 해서 그것마저도 스스로 해야지 대학 가서 나 성공하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에 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도 도움받고 대학을 그렇게 가서 인생이 좀 잘 풀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사실 지 복이야. 우리 어머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 네가 인복이 있으니까는 그런 미국 사람이 갑자기 니를 보고 왜 이뻐하냐 이쁜 구석이 없는데 니는 정말 니는 운이 좋았던 거다 하는데 오로지 그때는 공부만 집중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내가 성적이 좀 모자라. SAT도 해야 됐고 막판에 운동 시즌 있는데 카운슬러가 운동도 계속 하라고 그러고 포기하지 말라고 막 여러 가지들 바쁜 것들이 있는데 내 용량에 간단했단 말이야. 나는 그릇 사이즈가. 자, 거기에서 원서를 뒤에서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니까 편했던 느낌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거를 다 프로 수준으로 배우면서 해나가기는 첫째 일단 너무 많이 걸려. 근데 시간은 몇 달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한돼 있으니까는 스스로 할 거면 미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의 포인트에서는 엄마 아빠가 뒤에서 좀 매니저 역할을 좀 해서 서포트를 해주면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 자, 그것마저 다 힘들다 하면은 그냥 학교 카운슬러만 믿고 있을 형편이 안 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공립은 당연히 뭐 에세이 한 땀 한 땀 봐주는 경우가 없고, 사립도 거의 그냥 기본만 챙겨 서류 보기에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인력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그 정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이 담당한 학생이 너무 많은 학교들을 많이 선생님은 봤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맞다. 그리고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웨비나가 또 있습니다. 3달에 한 번 학부모님들 컨설팅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 그거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 댁에서 지도 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를 또 이제 내가 간접 경험이 많고 직접 경험이 25년이 있으니까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또 웨비나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에세이를 이 선생님이 수정을 하거나 읽을 때 내가 선호하는 에세이 중에 그냥 이건 성격에 관한 거겠지만 가족에 관한 에세이를 쓰는 거 상당히 나는 거의 전승이라고 생각해. 합격도 잘 나오고 내가 에디팅할 때도 상당히 좀 편안한 스타일의 에디팅. 그 다음으로 또 소재로 좀 선호하는 거야. 이건 꼭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만.는 학교 생활 얘기 중에서 소재를 찾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10대 16, 17살짜리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도전 정신을 학교 커뮤니티와 학교 생활 안에서의 어떻게 좀 엉뚱탕탕 했던 얘기를 찾아도 괜찮아. 너무나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은 특별한 걸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남들이 없는데 나만 특이한 걸 자꾸 찾다 보니까는 특이는 한데 스케일이 작아. 이렇게 가서 끝나버리는데 특이하니까는 믿겠지. 근데 읽는 사람이 uncomfortable해지거나 unbelievable 할 수 있다니까? 이게 뭐야? 옛날에 저기 중동 지역에서 국제학교 사는 아이가 에세이를 쓰는데 스쿠버 다이빙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 스쿠버 다이빙? 그 바다가 있긴 있나? 사막인데? 오히려 낙타를 타고 사막에서 뭘 했다는 얘기를 쓰는 게 더 believable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거기 생활을 빠삭하게 알지 않는 미국 땅에 있는 심사관이 읽을 때 조금 컴포터블은 해야 돼, 빌리버블은 해야 된다는 것도 잠깐 고려를 해야 된대. 1번 얘기했던 가족 얘기를 쓰는 것도 좋은데 학교 얘기를 쓰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임팩트가 있게 쓰는 게 좋아. 가족 얘기를 쓸 때는 이게 너무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내 가족만 알고 있는 거잖아. 학교 선생도 모르고 다른 증인의 증언도 없고 아무도 언블리버블한데 나 혼자 이래요 라고 썼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은 뭐 형제가 둘이고 아빠 엄마 있고 나 4인이 매일 저녁 1시간씩 앉아서 독서 시간을 가집니다. 뭐 10살 때부터 했는데 지난 7, 8년 동안 해보니까는 아름다운 집안 분위기 그런 걸 했다 치자. 그러면 대학에 잘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느낌이 팍 와. 아, 이 집은 독서의 시간을 가지는 집이다. 이게 아니라 너무 이게 과연 그럴까 하는 요렇게 또 가면 안 돼. 집안 얘기가. 그러니까는 패밀리 스토리를 배경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개성이 녹아 들어가 있는 패밀리 얘기를 해야 돼. 예를 들어 아빠의 직업은 무엇이고 엄마의 직업은 무엇인데 나는 그래서 어때요? 로 내려오던지 아니면은 우리 형은 이렇고요. 엄마는 이런데요. 아빠와 나는 이래요. 요렇게 이런 거 아이디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 재미있잖아. 왜냐면 읽는 사람도 가족은 있을 거거든. 그 가족에 대한 상상을 자기네 가족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약간 몰입도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요런 것도 난 기대를 하는 것 같아. 학교 스토리를 써보는 건 좋은데 이거는 나는 합격이 잘 되고 뭐 이런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본인이 있을 때 나만 경험한 게 아니잖아. 내 친구들 나랑 같이 대학교 쓰는 얘네들 다 이거 아는 애들인데 걔네는 더 something 스페셜을 쓸 텐데 나는 평범한 거 쓰는 것 같아서 불안한 학생들이 많아. 근데 나는 그게 훨씬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빛나게 쓰는 에디팅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의견도 있는 거지. 여러분들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가 오르지 못해. 특별한 거, 특이한 거를 쓰는 거는 사실 엇나갈 수 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으로 한 1분만 MBTI 얘기할까? 자, MBTI에서 첫 번째 글자 있지만 E인데 대문자 E, 자 I인데 대문자 I,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 그거를 얘기해 주라 대학에다가. 이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도 하고 상상력도 늘리고 뭔가 웃기기도 하고 뭐 이런 고독과 혼자만의 이 아이솔레이션이 이 나의 에너지의 소스일 수도 있는 사람. 이게 왜 이상해? 항상 밖으로 막 나다니고 이러는 것이 열정적으로 보이는 것만은 아니거든. 나의 진정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 자, E다. 큰 E다 하면 그걸 알려줘야지. 활동량이 많아. 모르는 사람 막 만나도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막 대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새로 만나고 하는 데서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고 그런 스토리를 또 알려줘. 대학은 거기에 공감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사실 특별한 어떤 데를 갔다 온 경험, 특별한 뭐 무엇을 해본 일만 쓰기에는 언블리버블 할 수도 있고 한 5, 6년 전에 썼던 에세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학생은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있어. 아빠가 봉사단체에 뭐 어떻게 해서 북한에 잠깐 그 봉사 일로 가시는데 아이를 데려갔어. 대학교 갈 때 특별한 소재거든요. 특별하지. 북한에 갔다 와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한국 국적자로서. 자, 그런데 이거를 에세이로 쓸 때 생각보다 그 배경은 아무도 안 갖고 있는 노스코리아를 갔다 온 경험인데 이 생각보다 밋밋하게 풀리더라. 그래서 그거를 메인 에세이로 쓰지 말자를 설득을 하는데 꽤 오래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재가 특이만 하다고 잘 나오는 거 아니야. 평범한 소재인데 거기에서 공감을 하기가 훨씬 편하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찾는 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요런 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생활을 다양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는 중요하겠지. 그래야지만 엮을 수 있는 스토리가 많으니까. 자꾸만 학교를 밋밋하게 심플하게 다녀놓고서 그냥 밖에 나가서 여름방학 때 특이한 뭐 인턴십이나 뭐 경험 센 거 하나 한 다음에 그거를 대학교 갈 때 어떤 임팩트 있게 팍 이렇게 하겠지라고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every day, every week 열심히 산 그 모습 안에서 경험을 다양하게 할 거야. 바쁘게 살으라는 말도 거기서 들어가. 바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그것들을 잘 찾다 보면 나중에 대학교 에세이가 될 수 있는 이런 뻔한 뻔짜의 얘기라고 들리겠지만 이게 진짜 선생님 26년 차잖아 올해. 이렇게 100년에 4분의 1이 넘었어 이제. 하다 보니까 야, 그게 진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바쁘게 살아.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살아. 너무 공부만 하고 A 받는 것만 하지 말고 이 그룹에도 소속되고 저 그룹에도 소속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에세이를 쓸 때도 훨씬 합격이 잘 나오는 소재를 찾기가 쉬울 것이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때 만나. 바이바이.